한밤에 정막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 앞. 가로등 불빛 아래 3명의 조폭들이 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깊은 밤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고 지나가던 주민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야, 여기 분위기 좋다.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 한 조폭이 연기를 뿜으며 비웃듯 말했다.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단정한 바지 차림, 묵직한 걸음에서 군인 특유의 기운이 묻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밤을 가르는 칼날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여기는 주거지다. 담배 끄고 꺼져.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자 조폭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키득거렸다. 뭐야? 아줌마가 우리한테 명령해?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초롱 섞인 말과 함께 그들은 그녀를 향해 비틀대며 다가왔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군용 장갑을 꺼내 차분히 손에 끼웠다. 손동작 하나하나가 느리지만 확실했다. 하! 재밌는 아줌마네. 겁도 없고 조폭 하나가 침을 뱉으며 비웃었을 때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럼 시작해볼까? 조용한 선언과 함께 그녀가 한 발 앞으로 나서자 공기가 단숨에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조폭들의 웃음소리는 멎었고 어둠 속에서 새로운 악몽이 싹트기 시작했다. 조폭 셋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동시에 달려들었다. 가장 먼저 앞장선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허공을 가른 순간 여자의 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다. 이어지는 동작은 번개 같았다. 팔꿈치가 그의 턱을 강타했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나가떨어졌다. 뭐야, 인연이. 다른 2명이 동시에 욕설을 내뱉으며 들이닥쳤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일어서려던 순간 그녀의 발끝이 그의 복부를 강하게 밀어올렸다. 쿵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계단 난간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남은 2명은 당황했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야, 같이 덤벼. 2번째와 3번째가 양쪽에서 협공을 시도했다. 그녀는 왼쪽에서 날아오는 발길질을 허리틀어 피하고 동시에 오른쪽에서 뻗어오는 팔을 낚아챘다. 거대한 원을 그리며 몸을 돌린 순간 오른쪽 남자의 몸이 허공에 붕 뜨더니 땅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처박혔다. 미친년. 남자가 신음하며 몸부림쳤다. 마지막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가로등 불빛에 번쩍이는 날이 긴장감을 더했다.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다. 칼까지 꺼내? 좋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낮게 숙여졌다. 칼을 휘두르는 팔을 비켜나가며 손날로 그의 손목을 내리쳤다. 칼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지는 무릎차기가 그의 명치를 강타했고 남자는 거품을 물며 무릎을 꿇었다. 짧은 침묵. 쓰러진 3명의 조폭들이 신음하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벗어 천천히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고는 한 번뿐이다.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마라. 바람에 흩날리는 담배꽁초만이 아파트 앞을 스쳐갔다. 아파트 앞은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쓰러진 조폭 중 한 명이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형님, 사고 났습니다. 지원 좀 보내주십시오. 몇 분 지나지 않아 골목 끝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색 밴 한 대가 나타났다. 헤드라이트가 아파트 앞을 강하게 비추며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5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차례로 내려왔다. 팔에 문신이 선명했고 얼굴에는 살기를 감춘 웃음이 번져 있었다. 뭐야, 이 꼴은?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쓰러진 3명을 보며 낮게 웃었다. 여자 하나한테 이렇게 당했다고? 창피해서 어디 다니겠냐? 그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장갑을 꺼내 손에 끼웠다. 움직임은 침착했고 표정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다. 녀석들아, 오늘은 제대로 보여주자. 리더격인 남자가 손짓하자 나머지 4명이 동시에 포위하듯 원을 좁혀왔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그녀는 몸을 낮춰 피하며 반대편으로 파고들어 옆구리에 강한 팔꿈치를 꽂았다. 남자가 신음을 토해내며 휘청거렸다. 야, 잡아라.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며 공격을 맞받았다. 발차기와 주먹, 손날이 연속적으로 터졌다. 움직임은 군에서 단련된 전술 그대로였다. 잠시 후 3명이 연달아 쓰러졌다. 그러나 아직 2명이 남았다. 그중 리더는 여전히 여유로운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 역시 소문대로네. 네가 그 유명한 707 출신이지? 그의 말에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내 정체 다 알고 있어.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다. 리더가 주머니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내불자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골목 끝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리더의 호루라기 소리가 메아리치자 골목 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가까이 다가오자 드러난 것은 또 다른 조폭물이었다. 적어도 7, 8명은 되어 보였다. 쓰러진 남자들을 부축하며 리더가 비웃듯 말했다. 오늘은 운이 나빴다 생각해라. 널 잡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왔거든. 그녀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발끝을 돌려 자세를 낮추며 몸의 균형을 잡았다. 군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실전 자세였다. 와라.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조폭 무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첫 번째 놈이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몸을 비틀며 어깨로 충격을 흡수하고 동시에 발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찍었다. 으악! 하는 비명이 터졌다. 곧이어 두 번째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여 피하고 손으로 파이프를 낚아챘다. 이어지는 빠른 돌려차기에 파이프를 쥔 남자가 허공으로 나가떨어졌다. 순식간에 3명이 쓰러졌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더욱 거칠게 몰려왔다. 5명이 동시에 공격을 퍼붓자 그녀는 벽을 등지고 몸을 낮췄다. 순간 주먹과 발길질이 공중에서 교차했다. 이게 여자가 맞아? 괴물이잖아. 누군가가 절규했다. 그녀는 단숨에 앞으로 돌진해 2 사람의 턱을 잇따라 가격했고 곧장 손날로 목덜미를 찍어 3번째를 제압했다. 4번째가 달려들었지만 곧 팔이 꺾이며 비명을 질렀다. 이제 리더만이 남았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역시 쉽지 않군. 하지만 난 다르다. 그는 2 손을 풀어 올리며 권투 자세를 취했다. 눈빛 속에는 분노와 동시에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섞여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바람이 스치며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곧이어 리더의 강력한 주먹이 뻗어왔다. 그녀는 곧바로 반격하지 않았다. 대신 정확히 그 주먹을 받아내며 밀어내듯 손목을 잡았다. 순간 2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내 정체, 이제 확실히 알겠다. 리더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다. 리더와 그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쓰러진 조폭들의 신음소리만이 아파트 앞 공기를 흔들었다. 리더는 천천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네가 그냥 동네 아줌마였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겠지. 하지만 내 눈빛, 그리고 움직임. 난 알아봤다. 네가 UDT 특임대 출신이라는 걸.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며 양손을 들어 방어 태세를 취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리더가 돌진했다. 날카로운 잽과 훅이 번개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발목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연속적인 공격을 흘려냈다. 그리고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빠르게 몸을 틀어 리더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크! 리더의 숨소리가 순간 거칠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방역했다. 무릎차기가 날아오고 이어지는 어퍼컷이 어둠을 가르며 뻗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피하고 동시에 발 뒤꿈치로 그의 발목을 밟았다. 균형을 잃은 리더가 비틀거렸지만 그는 곧 다시 일어섰다. 입가에는 오히려 웃음이 번졌다. 역시 소문대로군. 하지만 네가 강할수록 널 쓰러뜨려야 할 이유가 더 확실해진다. 다시 2 사람의 주먹이 부딪혔다. 주먹과 팔꿈치가 공중에서 충돌할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터졌다. 리더의 공격은 거칠었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그녀의 방역은 날카롭고 효율적이었다. 몇 차례 공방이 오간 뒤 그녀는 숨을 몰아쉬는 리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희가 뭘 원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을 건드린 순간 넌 이미 선을 넘었다. 순간 그녀가 몸을 낮추며 강력한 돌려차기를 날렸다. 리더는 팔로 막아냈지만 충격에 밀려나며 땅을 굴렀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주변에서 쓰러져 있던 조폭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리더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멈춰라. 이건 나와 그녀의 싸움이다. 어둠 속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가로등 불빛이 번쩍이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리더는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천천히 일어섰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역시 특임대 출신답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내자. 리더가 다시 몸을 낮추고 돌진했다. 묵직한 주먹이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더니 발끝을 축으로 몸을 회전시켰다. 번개처럼 뻗은 발차기가 리더의 턱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리더의 몸이 뒤로 휘청겼지만 곧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가 그의 눈빛 속에서 활활 타올랐다. 내 힘이 이제 알겠다. 하지만 넌 아직 모를 거야.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지.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구? 리더는 낮게 웃으며 다시 주먹을 날렸다. 그녀는 막아내며 동시에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팔꿈치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며 리더가 신음을 토해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다. 알게들 거라. 널 잡아오라는 명령, 그 위에는 너도 잘 아는 이름이 있지 않나? 그녀는 그 순간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군 시절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인물 중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차갑고 잔혹한 명령을 내리던 상관. 그리고 지금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조직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던 인물. 설마 그녀의 입술에서 낮게 새어나온 단어는 곧 주먹 소리에 묻혔다. 리더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려들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몸을 낮췄다. 그리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여기서 끝이다. 그녀의 주먹이 리더의 복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어지는 돌려차기에 리더의 몸은 허공에 떠올라 땅바닥에 처박혔다. 주변에 있던 조폭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리더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졌다. 그녀는 장갑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다. 돌아가서 전해라. 난 아직 끝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짙은 밤 공기 속 조폭들은 리더를 부축해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그녀는 홀로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말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면? 아파트 앞 싸움이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조용한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왔다. 머릿속에는 리더가 남긴 마지막 말이 반복되었다. 우리를 움직이는 건 네가 잘 아는 이름이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군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차갑게 명령을 내리던 상관, 동료들의 생명을 숫자로만 계산하던 남자, 그리고 저녁 후 정계와 기업,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얽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던 인물. 정말 그 사람인가?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때 창문 너머로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곧장 불을 끄고 몸을 낮췄다. 창밖 골목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두 남자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무정의를 통해 짧게 보고했다. 대상 확인? 계속 감시 중. 그녀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배올서 감시를 붙였군. 곧이어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네오의 과거는 이미 우리 손에 있다. 가족과 동료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가만히 있어라. 그녀는 이를 악물며 화면을 꺼버렸다. 협박? 그런 걸로 내가 멈출 줄 알았나.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덧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707 시절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였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야. 배우가 누구인지 우리 손으로 밝혀내자.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새벽, 그녀와 그 전우는 은밀히 만났다. 좁고 허름한 찻집 한켠에서 둘은 조용히 작전 지도를 펼쳤다. 창밖으로는 아직 도시의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보를 정리해봤다. 전우가 낮게 말했다. 손에 들린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조폭들의 이동 경로, 유착된 건설업체 명단, 그리고 골프장 VIP 리스트까지. 이게 전부 연결돼 있어. 그녀는 지도를 응시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해. 공개 수사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확실한 물증, 녹취, 거래 내역. 그러면 더 이상 덮을 수 없어.
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부 정보를 빼낼 사람을 알고 있다. 아직 고태만 쪽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소가리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그들과 조용히 접촉하면 된다. 그들은 역할을 나눴다. 그녀는 현장 수집과 직접 제압, 전우는 내부 연락과 은밀한 회합, 그리고 또 다른 동료는 디지털 단서 수집을 담당하기로 했다. 준비는 철저해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몇 날 며칠 그들은 밤마다 움직였다. 폐업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계약서 복사본을 촬영하고 골목 카페에서 건설업체 직원의 흘리는 말을 녹음했다. 조폭 조직과 연결된 계좌의 흐름을 추적해 의심스러운 송금 내역을 캡처했다.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 맞춰지자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런 와중에도 위협은 계속됐다. 낯선 차량의 그림자가 그들의 집 근처를 맴돌고 누군가가 배달한 편지 봉투 안에는 위협성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더 침착하게 움직였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하는 거야. 두려움은 증거를 멈추게 하지 못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한밤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박원익이라는 인물이 건설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중에서 고위 관료의 이름이 언급된 송금 요청서를 발견한 것이다. 그 요청서에는 분명히 긴급 처리, 내부 처리 완료라는 메모와 함께 날짜가 찍혀 있었다. 날짜는 최근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름이 맞다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조폭이나 건설 비리가 아니야. 조직의 중심부, 권력의 핵심과 연결된 문제일 수 있다. 전우가 숨을 크게 쉬었다. 이제 방법은 두 가지다. 한쪽은 공개적으로 압박해 진실을 드러내는 것. 다른 한쪽은 은밀히 내부를 흔들어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 둘 다 위험하지만 동시에 병행해야 해. 그들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먼저 확보한 증거 일부를 익명으로 공익 제보 채널에 흘려 감찰의 관심을 끌게 한다. 동시에 내부에 자리한 약한 고리를 직접 만나 설득해 취조 협조를 받도록 한다. 시간표는 촘촘했다. 며칠 내로 움직이지 않으면 증거가 삭제되거나 흐름이 끊길 수 있었다. 준비가 끝나던 날 밤, 그녀는 잠시 홀로 거리로 걸어 나왔다. 아파트 단지 앞 가로등 불빛 아래서 싸웠던 그곳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어젯밤의 상처는 이미 흔적만 남아 있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러나 입가에는 단호한 결의가 섰다. 수많은 침묵한 병사들, 고통받은 피해자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자정,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이 감찰실에 도착했다. 첨부된 파일에는 건설업체와 조폭, VIP 명단을 잇는 명확한 거래 내역과 녹취 파일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감찰 쪽에서는 즉각 내부 논의를 시작했고 경계는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누군가가 감시의 눈을 더욱 예리하게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녀는 팀을 불러 마지막 점검을 했다. 우리는 증거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모두 준비됐나? 네. 전우들과 동료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밤 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숨겨진 진실을 향한 이들의 싸움은 이제 막 새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감찰의 첫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다. 익명 제보가 도착한 지 이틀도 차에 되지 않아 2명의 감찰관이 건설업체 사무실에 불시에 들이닥쳤다. 서류와 컴퓨터를 확인하던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직원들은 허둥대며 변명했지만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진 이상 막을 방법은 없었다. 모든 파일을 백업하고 거래 내역은 전부 확보해. 감찰의 짧고 단호한 명령의 사무실. 분위기는 곧장 얼어붙었다. 소식을 들은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던진 불씨가 불길로 번지고 있어. 그러나 내부 분열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몇몇 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분열했고 다른 이들은 조직의 핵심을 보호하려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심지어 내부 회의 도중 한 인물이 격분하며 소리쳤다. 우릴 반란에 옮긴 게 누구야?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그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쌍안경 너머로 흔들리는 얼굴들, 두려움에 떨며 손가락질하는 모습. 공포는 언제나 내부를 무너뜨린다. 그게 바로 우리가 노린 균열이야. 밤이 깊어갈 무렵 한 통의 긴급 무전이 도착했다. 전우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방금 내부 협력자가 신분이 노출됐어. 지금 도망치고 있어. 위치 추적은 곧 공유할게. 그녀는 즉시 무기를 챙겼다. 절대 잃게 두지 않아. 그 사람은 우리 진실의 열쇠야. 차량 엔진이 울리며 골목을 가로질렀다. 어둠 속을 달리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시내 외곽, 낡은 창고 앞, 검은 밴 한 대가 급히 멈춰섰다. 내부 협력자는 거칠게 끌려 나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조폭 무리의 리더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배신의 대가는 항상 똑같아. 네가 뭘 넘겼든 오늘 여기서 끝이다. 협력자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굴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어. 모든 건 이미 세상에 흘러갔으니까. 리더는 순간 표정을 굳혔고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 순간 창고 지붕 위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다. 스코프에 반사된 붉은 점. 모든 시선이 위를 향하는 찰나 그만둬.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전술복,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정했다. 손에는 소음기 장착된 권총, 허리에는 군 시절 사용하던 전투용 칼이 빛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 지금부터는 나랑 해야 할 얘기야. 조폭들이 비웃으며 둘러쌌다. 요하, 오늘은 네 장례식이 되겠군. 짧은 정적. 그리고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됐다. 펀치, 킥, 무기와 무기의 충돌음이 창고 안을 메웠다. 그녀는 군 시절 훈련으로 다져진 움직임으로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팔에 어깨에 상처가 깊어졌다. 리더는 뒤로 물러서며 휴대전화를 꺼내 짧게 외쳤다. 지금이다. 준비해. 창고 바깥에서 엔진음이 울려 퍼졌다.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해 포위망을 좁혔다. 협력자는 피투성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금 빠져나가. 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도 지켜야 해. 네가 가진 진실이 우리 무기니까. 창고 문이 박살나며 새로운 무리들이 밀려 들어왔다. 수십 명의 그림자가 그녀와 협력자를 완전히 감싸 안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전투 태세를 취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좋아, 이뱀, 끝까지 가보자. 창고 안은 금세 전쟁터가 되었다. 수십 명의 그림자가 동시에 밀려들며 쇠파이프, 칼, 곤봉이 사방에서 휘둘러졌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회전하며 발차기로 두 명을 동시에 쓰러뜨렸다. 권총은 이미 장탄이 떨어졌고 이제는 맨손과 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철컥, 뒤에서 쇠사슬이 휘둘러졌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팔을 들어 방어했지만 발목에 깊은 상처가 생겼다. 피가 흐르자 조폭들이 환호했다. 뭐하라!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끝.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순간 그녀는 전술적으로 창고의 기둥 뒤로 몸을 던졌다. 기둥을 중심으로 적들의 진입로를 좁히고 한 번에 한두 명씩 상대하기 시작했다. 좁아진 동선에서 그녀의 실력이 빛을 발했다. 칼날이 번쩍일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협력자는 묶인 채로 이를 악물고 그녀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대령님, 제발 살아남아 주세요. 창고 밖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량에서 내린 인물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맞춤 정장을 입고 은빛 지팡이를 짚은 남자. 그의 이름은 강철호. 이 모든 사건의 배후 조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보스, 강철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핏자국, 쓰러진 부하들, 그리고 여전히 쓰러지지 않은 그녀. 그는 미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역시 소문대로군. 전설의 UDT 중령, 혼자서 이렇게까지 해내다니. 그녀는 땀과 피에 젖은 채 칼끝을 그에게 겨눴다. 강철호, 결국 직접 나왔군. 그는 태연하게 지팡이를 돌리며 말했다. 네가 뭘 지키려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세상은 진실 따위로 굴러가지 않아. 힘, 돈, 그리고 공포.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지. 그녀는 짧게 웃었다. 아니, 세상은 용기로 움직여. 강철호는 손가락을 튕겼다. 곧장 그의 친위대 최정의 10명이 앞으로 나섰다.
완전히 훈련된 움직임. 보통 조폭들과는 전혀 다른 위압감. 보여주지. 진짜 악몽이 뭔지.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 순간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창고 내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철호의 손짓과 함께 앞으로 나선 10명의 친위대. 그들은 일반 조폭이 아니었다. 검은 전술복에 규율 있는 발걸음. 움직임은 군 특수부대를 연상시켰다. 그녀는 칼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저들은 민간인이 아니군. 강철호가 비웃듯 대답했다. 말야, 돈과 권력을 알면 군 경험자라도 얼마든지 나의 사람이 되지. 첫 번째 친위대원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칼날과 곤봉이 부딪히며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옆구리를 스치듯 피한 뒤 팔꿈치로 턱을 가격해 쓰러뜨렸다. 그러나 곧바로 2명이 동시에 덮쳤다. 목을 조르는 팔과 다리를 노리는 발차기. 숨이 막히는 순간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굴려 기둥에 부딪히며 틈을 만들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시 적들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대령님! 협력자가 묶인 채 소리쳤다. 그녀는 그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멈추지 마세요. 아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영상 속 내레이션으로 삽입되는 구독 멘트. 그녀는 몸을 낮추고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단숨에 목덜미를 제압했다. 연속된 동작, 그러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피가 팔에서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때 창고 한쪽에서 폭발음이 터졌다. 벽이 무너지고 낯익은 그림자가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옛 전우, 박중희였다. 중령님, 늦었습니다. 순간 흐름이 바뀌었다. 박중희는 곧장 협력자의 밧줄을 끊었고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2명의 전우가 다시 나란히 선 순간 강철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예상보다 빨리 모였군. 하지만 이걸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박중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다. 창고 안은 다시 거대한 격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칼과 주먹, 피와 불꽃이 얽히며 지옥 같은 한밤의 전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반드시 끝을 본다. 창고 안은 이제 전장의 아수라장이었다. 칼과 곤봉이 휘둘러지고 총성이 간헐적으로 터지며 불빛이 번쩍였다. 벽에 부딪혀 떨어지는 파편들 사이에서 그녀와 박중희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박중희가 외쳤다. 중령님, 왼쪽 둘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쪽 3명을 상대했다. 칼끝이 어깨를 스쳤지만 아픔을 감추고 더 빠르게 몸을 낮췄다. 허공을 가르는 발차기, 2명이 동시에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박중희 역시 군에서 다져진 체력으로 상대를 쓰러뜨렸다. 그 순간 협력자가 묶인 손목을 풀어내고 주변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움켜쥐었다. 나도 덮겠다. 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일격은 적의 측면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좋아, 여기서 버텨라. 그녀가 소리쳤다. 강철호는 지팡이를 짚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대단하군. 하지만 내가 이 판을 준비 없이 버렸을 것 같나? 순간 창고 천장에 달린 불빛이 모두 꺼졌다. 사방이 어둠에 잠겼다. 이어지는 발소리, 그리고 수십 개의 빨간 레이저 포인트가 그녀의 몸을 겨눴다. 박중희가 이를 악물었다. 저건? 저격수들? 강철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말야, 이 건물, 이 구역 전체가 내 손아귀 안에 있다. 네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총알 앞에서는 다 똑같아.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카메라를 응시하듯 시선을 고정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삽입된 구독 멘트. 그녀는 손짓으로 박중희와 협력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창고 한쪽의 비상 발정이 그것만 켜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박중희가 몸을 날려 스위치를 당겼다. 소리와 함께 강력한 조명이 켜졌다.
빛이 번쩍이며 레이저 포인트가 흐트러졌고 그 순간 그녀와 박중희는 동시에 돌진했다. 어둠과 빛 속에서 진짜 전투의 임하기 시작되고 있었다. 강력한 조명이 켜지자 순간 저격수들의 조준이 흐트러졌다. 그녀와 박중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그녀가 외쳤다. 박중희는 몸을 굴려 엄폐물 뒤로 들어갔고 그녀는 곧장 저격수 2명에게 접근했다. 칼날이 번쩍이며 총의 슬라이드를 날려버렸다. 한 명은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후퇴했다. 그러나 건물 외벽 창문이 깨지며 새로운 인물이 뛰어들었다. 강철호였다. 비록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무거운 곤봉이 들려 있었다. 드디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군. 중령.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칼을 고쳐주었다. 이제 숨지 말고 직접 상대하겠다는 거냐? 강철호가 비웃었다. 내 실력을 직접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 순간 협력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강철호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다. 그러나 강철호의 곤봉은 순식간에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협력자는 피를 토하며 무너졌다. 안 돼! 그녀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박중희가 그를 부축하며 분노로 치를 떨었다. 아, 야식!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강철호는 피식 웃었다. 희생은 늘 약자들의 몫이지. 하지만 그 덕에 너희는 더욱 분노하게 될 테고 나는 그걸 즐긴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협력자의 손을 꼭 잡았다. 끝까지 싸울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일어나 칼을 들고 강철호를 노려보았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다. 여기서 너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공기가 얼어붙고 조명이 흔들리는 가운데 강철호와 그녀의 1대1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창고 중앙, 무너진 철제 상자들 사이에 그녀와 강철호가 마주섰다. 숨소리 하나조차 무겁게 울리는 긴장감. 박중희는 쓰러진 협력자를 부축한 채 이를 악물며 지켜보고 있었다. 강철호가 곤봉을 천천히 돌리며 비웃었다. 군에서 배운 기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결국 인간은 똑같다. 공포 앞에서는 무너지는 법이지. 그녀는 단호하게 칼을 치켜들었다. 나는 공포를 넘어서 살아남았다. 네가 모르는 전장에서, 네가 감히 상상도 못할 죽음 속에서. 첫 번째 충돌. 칼과 곤봉이 부딪히며 거대한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강철호의 팔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팔이 저릿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박중희가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중령님,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저 인간 뭔가 더 숨기고 있어요. 다시 공격. 강철호의 곤봉이 허공을 가르자 창고의 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질 만큼 충격이 전해졌다. 그녀는 몸을 낮춰 피하고 동시에 발차기로 그의 무릎을 가격했다. 하지만 강철호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하하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하지만 강철호가 외투 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빨간 버튼이 번쩍였다. 순간 창고 벽이 무너지고 검은 복면을 쓴 새로운 무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총을 든 이들, 그리고 칼날을 휘두르는 자들. 적어도 20명은 넘었다. 박중희가 경악했다. 저건? 사병이 아니라 용병들입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칼을 움켜쥐었다. 강철호, 넌 나를 혼자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정한 거야. 강정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 너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병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순간 협력자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다. 중령님, 끝까지 싸워주세요. 진실을 위해. 그리고 그의 눈은 감겼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차가워졌다. 여하, 너희 모두 상대해주지. 조명이 꺼지고 불빛 대신 총구의 섬광이 번쩍였다. 새로운 전쟁의 막이 올랐다. 총구의 섬광이 어둠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귀청을 찢는 총성 속에서 그녀는 몸을 굴리며 철제 기둥 뒤로 숨었다. 탄환이 벽을 갈아내고 불꽃이 튀어오르자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박중희가 외쳤다. 중령님, 수류탄입니다. 순간 둥그런 쇠탄 하나가 굴러왔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발끝으로 수류탄을 다시 되차 올렸다. 폭발음이 천장을 뒤흔들며 용병 셋이 그대로 쓰러졌다. 와... 분노와 당황이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칼날이 번쩍이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총을 쏘던 용병의 손목이 잘려나가며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단번에 총을 집어들어 방역 사격을 가했다. 3명이 쓰러지고 또 다른 2명은 엄폐를 위해 몸을 웅크렸다. 박중희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 놈이라도 홀려야 합니다. 그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적의 뒤를 잡아 목을 제압하며 무기를 빼앗았다. 그러나 그때 강정호가 잔잔한 박수 소리를 내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역시 군대의 유령이라 불릴 만하군. 하지만 그는 갑자기 상의를 벗어던졌다. 그의 몸은 흉터투성이었고 근육은 기괴할 만큼 단단했다. 팔뚝에는 오래된 낙인이 새겨져 있었다. 나도 훈련소의 산물이지. 그 누구보다 오래 버틴 실험체였어. 그녀가 놀란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시올마, UDT의 비밀 실험 프로그램. 강정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메이라, 널 시험대 위에 세운 것도 나와 같은 괴물을 만들기 위해서였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박중희가 고개를 돌리자 믿기지 않는 얼굴이 나타났다. 대위님? 설마 그들이 믿었던 동료, 바로 김대위가 용병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용서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제 판은 끝났다. 공기는 얼어붙고 전장의 중심에서 그녀는 칼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배신자까지 있었군. 좋아, 끝까지 싸워보자. 창고 안은 피와 화약 냄새로 뒤덮여 있었다. 깜박이는 전등 불빛 아래 그녀와 박중희는 배신자 김대위와 강철호, 그리고 용병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김대위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중령님, 당신은 끝까지 정의만 외쳤죠. 하지만 정의가 밥을 먹여주나? 가족을 지켜주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박중휘가 이를 갈았다. 김대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흘린 피와 땀이, 그건 군대가 내게 들려준 적 없었어. 나를 버린 건 조직이야. 이제 난 강철호 장군님을 따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온 배신자가 아니라 희생양일 뿐이다. 그가 널 이용한다는 걸 모르는구나. 강철호가 크게 웃으며 김대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친구는 내 오른팔이 될 자격이 있다. 넌 이제 혼자야. 이지은 중령.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칼을 들고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혼자인 게 아니라 난 언제나 진실과 함께였다. 순간 벽 뒤에서 무정히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지원팀. 목표 위치 확보 완료. 군 특수수사단의 요원들이 전술복을 입고 돌입해 들어왔다. 총성이 교차하며 혼란이 극에 달했다. 용병들이 사방에서 대응 사격을 가했고 수사단과 박중희가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강정호는 혼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조라,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린 무대다. 그는 곤봉을 집어들고 돌진했다. 그녀와 강정호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칼과 곤봉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땅이 흔들릴 듯한 충격이 울려 퍼졌다. 박중희가 외쳤다. 중령님, 시간을 보십시오. 수사단이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그녀는 눈빛을 번뜩이며 답했다. 알았다. 난 이 괴물을 붙잡겠다. 김대위는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쓰러져가는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과거 함께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반가수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김대위의 손가락이 반가소의 위에서 떨렸다. 총구는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갈등에 잠겨 있었다. 쏘라, 김대위. 강철호가 포효하듯 외쳤다. 그 순간 너는 나의 사람이 되는 거다. 하지만 김대위의 눈에는 과거 장면들이 스쳐갔다. 훈련소에서 함께 부르던 날들, 총알이 빗발치던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맡겼던 순간들, 그리고 지옥 같은 작전 속에서도 손을 잡고 살아 돌아왔던 기억들. 그는 이를 악물고 총구를 돌렸다. 난 더 이상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 탕! 총성이 울렸고 피가 튀었다. 쓰러진 것은 그녀가 아닌 강철호의 옆에 있던 용병이었다. 강철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배신자 새끼가! 그녀가 몸을 날려 강정호의 곤봉을 막아냈다. 쇠덩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두 사람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졌다. 김대위는 쓰러진 용병의 총을 집어들고 연신 사격을 퍼부었다. 중령님,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중위가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김대위, 돌아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대위는 짧게 웃으며 답했다. 내가 돌아갈 길은 이미 막혔어. 하지만 너희만은 지켜야겠지. 순간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검은 연막탄이 투하되었다.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고 혼돈 속에서 비명과 총성이 뒤섞였다. 영희 속에서 강정호의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끝내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아직 본 무대는 시작도 안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칼을 세차게 휘둘렀다. 연기를 가르며 번쩍이는 칼끝이 강정호의 뺨을 스쳤다.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강정호는 웃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다. 요라, 다음은 진짜다. 연락이 조금씩 거치지 피투성이가 된 김대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여전히 총을 쥔 채 남은 용병들을 향해 몸을 던지고 있었다. 가라! 여기서 끝내야 한다! 그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이어졌고 2명의 용병이 그대로 쓰러졌다. 박중위가 달려오며 그를 붙잡았다. 김대위, 제발 같이 가요. 죽으려 하지 마시오. 그러나 김대위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다. 날 믿어줘. 그녀는 치를 떨며 외쳤다. 김대위, 아직 늦지 않았어. 놀라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각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강정호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오히려 웃음이 깊어졌다. 아름답구나. 인간은 언제나 끝에 몰려서야 진심을 드러내지. 그녀는 칼을 높이 들며 강정호를 노려보았다. 이제는 숨지 마. 오늘 여기서 끝낸다. 강정호의 곤봉과 그녀의 칼이 다시 부딪혔다. 쿵쾅 소해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전체를 뒤흔들었다. 둘의 발밑 콘크리트가 금이 가며 파편이 튀었다. 김대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적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중령님, 이 틈에 끝내십시오. 박중희도 합세했다. 우린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다. 강정호는 한 손으로 곤봉을 휘두르며 다른 손으로 단검을 꺼내 들었다. 난 인간 따위가 아니야. 실험이 만든 괴물이지. 그녀는 눈빛을 날카롭게 세우며 대답했다. 괴물이라면 괴물답게 여기서 끝장내 주마. 순간 칼과 곤봉이 강하게 맞부딪히며 강철호의 단검이 튕겨나갔다. 그녀는 그대로 빈틈을 파고들어 그의 어깨를 깊게 베어냈다. 강정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어 쓰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히려 미친 듯한 눈빛으로 웃었다. 그래, 이 맛이지.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창고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강철호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광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다. 더 보여다오. 내 진짜 힘을. 그가 으르렁대며 곤봉을 휘둘렀다. 쇠덩이가 허공을 가르며 휘청일 때마다 바람이 갈라지고 콘크리트 벽이 금이 갔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칼을 단단히 쥐었다. 여기서 네 광기를 끝낸다. 그녀의 발이 지면을 박차며 번개처럼 움직였다. 칼끝이 강정호의 복부를 스쳤고 붉은 선이 새겨졌다. 그러나 강정호는 아픔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요하, 이제야 즐겁구나. 그는 곤봉을 내던지고 맨주먹을 꺼내들었다. 손등에 도드라진 흉터와 굳은 살은 마치 무기로 단련된 쇠처럼 빛났다. 그 순간 김대위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중령님, 지금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적의 방향을 막아서며 총을 난사했다. 총알이 강정호의 측면을 그쳤지만 괴물 같은 그의 몸은 좀처럼 쓰러지지 않았다. 강철호가 그를 붙잡아 공중으로 내던졌다. 학간 훈벌레가. 김대위는 철제 파이프에 부딪히며 피를 토했다. 박중희가 달려가 부르짖었다. 김대위, 버텨요. 김대위는 흐릿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켜줘야 합니다. 끝까지.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총이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총을 집어들었다. 곧장 반가쇠를 당기자 총성이 울리며 강정호의 다리가 꺾였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나았지만 그는 여전히 괴물 같은 기세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무릎 꿇게 만들다니. 인정하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네 악몽은 여기서 끝난다. 칼과 총,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의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창고 안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무대 같았다. 불빛은 깜빡였고 피와 연기의 냄새가 진동했다. 강철호는 무릎을 꿇었지만 여전히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 같은 괴물을 쓰러뜨려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녀는 무겁게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세상이 변하는 변하지 않든 최소한 너 같은 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 그녀의 칼끝이 강정호의 목덜미 앞에 멈췄다. 순간 강정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온몸으로 그 일격을 버티며 단칼에 그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었다. 강정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피가 입가로 흘러내리며 낮은 웃음소리가 섞였다. 그게 끝이구나. 그는 무겁게 쓰러지며 그토록 광기 어린 웃음을 남긴 채 숨을 거뒀다.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몸을 일으키며 칼을 거두었다. 박중희가 다급히 김대위에게 달려갔다. 김대위, 버텨요, 제발. 김대위는 마지막 힘으로 손을 들어 그녀와 박중희를 바라봤다. 끝까지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그 미소와 함께 영원히 감겼다. 박중희는 흐느꼈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격려했다. 당신의 희생 헛되지 않게 하겠다. 밖에서는 수사단의 지원 병력이 창고를 완전히 장악했다. 남은 용병들은 체포되었고 숨겨진 서류와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었다. 지옥 같던 밤이 끝나고 동이 트는 새벽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카메라가 멀어진 듯 창고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처럼 비쳤다. 피투성이었지만 꺾이지 않은 눈빛. 그것이 진짜 승리의 상징이었다.